저희들이 선정한 오늘의 핫피플 두 번째 인물은요. 김문수, 한동훈입니다. 자, 제 돌직구쇼에서도 예측했듯 김문수 전 장관이 말을 뒤집고 당대표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지난 대선에서도 말을 뒤집고 한덕수 당시 총리와 단일화에 주저했다라는 논란과 비판이 있었습니다. 함께 보시죠. 저 김문수는 오늘 비장한 심정으로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에 출마할 것을 선언합니다. 이재명 1인 독재로 대한민국은 이제 더 이상 민주공화국이 아닙니다. 특검은 제1야당 죽이기에 동원되고 있습니다. 제가 당대표가 되면 비상인권보호변호인단을 구성하여 억울한 피해자들을 보호하는 데 적극 나서겠습니다. 이재명 정권의 폭정을 막고 국민의 삶을 지키며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는 정당으로 거듭나겠습니다. 당내 일각에선 이럴 줄 알았다라는 분위기가 많습니다. 한 달 반 사이에 말을 뒤집은 겁니다. 아까도 자꾸 당대표라고 이야기한 사람인데 우리도 똑같은 쓰레기 더미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 소리 지금 하면. 지금 자리 다툼을 할 때가 아닙니다. 자리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지금 당대표 김문수 해라. 이거는 김문수 너 아주 쓰레기통에 살아라. 이거 하고 똑같은 소리예요. 그런 소리 절대 하시면 안 돼요.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나한테 왜 당대표라고 하냐? 쓰레기더미에 들어가는 거다. 그런 소리 하면 안 된다. 나한테 그런 소리 하면 안 된다. 강하게 말은 부인했지만 그때 당시에도 행동은 턱걸이를 하거나 플러프를 하는 영상을 공개하면서 당대표에 출마할 줄 알았다라는 반응이 좀 많습니다. 자, 어떻게 보십니까? 예상하셨죠? 당연히 예상했죠. 당연히 나올 거라고 봤고 당연히 뭐 이제 전당대 일정 확정되니까 바로 출마 선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정말 중요한 말을 번복한 게 벌써 두 번인데. 그렇죠. 단일화도 그렇고 네. 쓰레기통도 그렇고 지금 국민의힘이 상황이 바뀌었습니까? 전혀 안 바뀌어 오히려 이 친윤과 이 비윤 사이의 갈등이 더 심화되고 깊어지고 있는 상황이면 당시 김문수 후보가 얘기했던 이 쓰레기통은 그 상태 그대로인 겁니다. 분리수거도 안 됐고 처리가 안 된 상태인데 뭐가 바뀌었다고 이제 저런 명분을 내세우는지 모르겠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김문수 후보의 이미지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이미지가 겹쳐 보입니다. 계속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도 비호했고 대선 국면에서 사과라는 입장을 표했지만 전혀 그렇게 받아들여지지 않죠. 그런데 이번에 출마 선언문을 보면 저는 약간 이 느낌이 섬뜩한 느낌 들었는데 이 표현이나 이런 내용들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담화문의 내용을 거의 닮아 있어요. 민주당 지금 이재명 정부를 독재라고 하는 표현은 뭐 지금 야당에서 쓰고 있지만 근데 자유민주주의의 위기를 얘기하면서 친미 뭐 좌파가 지금 나라를 장악했다 이런 얘기를 한다거나 뭐 이런 내용이 실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담아했던 그래서 자유민주주의를 체제를 지키겠다는 내용도 똑같고요. 결국 김문수 그 후보는 이 대선 강면에서 본인한테 제기됐던 한계나 문제를 전혀 극복하지 않는 상태에서 그때 본인을 지지했던 세력들을 가지고 지금 당을 이끌겠다는 건데 그게 이제 국민 일반의 어떤 생각, 보수 혁신을 기대하는 보수 지지층의 생각과는 너무 거리가 먼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렇게 가려는 지금 국민의힘의 모습에 아무런 기대를 걸기 어려운 상황을 스스로 자처하고 있는데 더 문제는 이를 대체할 대안 세력이 당내에서 지금 잘 보이지 않고 여러 인물들이 비판을 하면서 출마를 예고를 하고 있지만 그쪽으로 힘이 쏠리지 않는 국민의힘의 현실이 더 큰 문제인 거죠. 8월 20일 전당대회가 과연 뭐 보수 혁신의 새로운 출발이 될지 아니면 회복할 수 없는 이 갈등과 분열로 가는 시점이 될지는 지금 뭐 쉽게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지금 상황대로 간다면 국민의힘은 회복 불능의 상황으로 계속 가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정치 변호사님, 뭐 이 당대표에 출마하실 수는 있는데 논란은 단일화를 안 할 거면 처음부터 단일화를 안 할 거라고 얘기를 하시고 당대표에 출마할 거였으면 처음부터 당대표에 출마할 거라고 얘기를 하고 하면 이런 논란은 없었을 텐데 단일화 할 것처럼 했다가 결국 안 하고
당대표 출마 안 할 것처럼 했다가 또 하는 게 한두 번도 아니고 왜 이러냐. 왜 이렇게 자꾸 당원들을 속이느냐. 물론 당대표 출마 안 하겠다라고 말한 적 없고 내가 언제 단일화 안 하겠다라고 했느냐라고 한다면 할 말은 없지만 한두 번도 아니고요. 글쎄 전 진짜로 혹시나 했어요. 설마 했는데 왜 슬픈 예감은 틀리지가 않나 그런 생각이 또 들고요. 그다음에 그 김문수 후보 조금 전에 앵커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시건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그 시건이 지난 대선 과정에서 덮였어요. 왜 덮였는가? 첫 번째는 이른바 쌍권이라고 하는 지도부가 말도 안 되는 조치를 했었기 때문에 김문수의 시건보다도 그러한 말도 안 되는 조치가 훨씬 더 커 보였기 때문에 두 번째는 김문수 후보가 여태까지는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알려지지 않은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런데 여태까지 살아온 궤적들을 딱 보니까 저분은 찐이구나 이런 생각들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40%가 넘는 그래도 상당한 그런 득표를 했는데 그런데 그 득표에 김문수에 대한 지지가 오로지 다 들어있었는가? 저는 그런 생각 절대로 안 하고요. 최소한 그 절반 정도는 이재명 후보에 대한 반감이 김문수 후보한테 간 거지. 김문수 후보가 우리의 지도자다, 우리의 그거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찍은 사람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이재명 후보에 반대하고 민주당이 정권을 넘겨주는 것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는 사람들의 표가 지지율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무엇보다도 지금은 당대표를 국민의힘 입장에서는요. 미래를 보고 선출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김문수 후보가 아무리 지금까지 올바르고 깨끗하게 살아오셨다고 하더라도 지금의 김문수가 2025년의 김문수가 국민의힘의 그 미래가 될 수 있겠는가? 보수의 미래가 될 수 있겠는가? 당장 내년에 지방선거 있었잖아요. 지금 국민의힘은요 계속적으로 실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지난 총선만 하더라도 윤석열 대 이재명 프레임으로 가가지고 만방으로 패배하지 않았습니까? 내년에 김문수 대 이재명의 프레임으로 가면은 그거는 보나마나한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셰익스피어가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어떤 시국에서 셰익스피어요? 끝이 좋아야 모든 게 좋았다고 그랬었어요. 지금까지는 김문수 후보가 깨끗하고 아주 그냥 정직하고 그런 삶을 살아오셨는데 마지막에 그 선택을 잘못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러한 지금까지 쌓아올린 모든 것들이 그러한 명예 같은 것들이 혹시 손상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좀 걱정이 됩니다. 김문수 후보의 당대표 출마로 국민의힘이 전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뭐랄까 답답한 논란만 일고 있다는 부분도 지적되고 있습니다. 전환길 씨 입당과 관련한 또 대결점이 김문수 후보를 중심으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전환길 씨는 당에 이미 입당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당에서 그 입당 절차에 하자는 없다. 우리 당은 입당하는 사람을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일단 받아들여야 된다고 보고 그 열린 대화가 한번 해보고 새로운 창조를 할 수 있는 조직이 저는 국민의힘이라고 생각하고 제 자신만 하더라도 입당 과정에 많은 당시에 민주당의 당직자들이 반대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뭐 제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얼마든지 본인이 뭐 출마하겠다 그러면 그건 뭐 자유 아니겠습니까? 그러자 한동훈 전 대표가 SNS에서 이 지점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지난 대선 기간 김문수 후보 측에서 우리 공화당과 국민의힘의 합당을 시도했다고 한다. 대선 후에는 극우 인사는 입당시키고 당의 쇄신을 요구하면 징계하겠다고 엎어놓는 적반하장식 역주행이 가속화되고 있다. 국민의힘이 극우 정당의 길로 가는 걸 막아야 한다. 그러자 전환길 씨가 한동훈 전 대표를 저격했습니다. 보수 우파의 진짜 주인이 한동훈이냐 전환길이냐. 적절하지 않은 메시지란 평가가 많은데요. 우파의 주인이 여기서 왜 나오냐라는 지점인데 윤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후보를 당대표로 선출하자라는 얘기까지 합니다. 그러자 한동훈 전 대표가 재비판을 합니다. 윤호개인 부정선거 선동하는 세력이 우리 당을 접수하겠다고 선언한 거다. 구구정당 막아야 한다. 누가 보수 우파의 진짜 주인인 발언 자체가 극우의 본질이다 라며 비판을 했습니다. 누가 맞느냐를 떠나서 이런 논쟁 자체가 과연 다시 김문수 후보의 당대표 출마 도전으로 다시금 이 국민의힘에서 일고 있는 것이 우리 국민들이 어떻게 보겠느냐. 저 논쟁 자체가 과연 국민의힘을 바라보고 있는 중도 우파들이 과연 제대로 된 논쟁이라고 바라보겠느냐의 문제 제기를 좀 질문드리고 싶은데 누가 맞냐 그러냐를 떠나서
곽재규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지금 국민의힘의 수석 대변인이거든요. 당직을 맡고 있어가지고 조금이라도 전당대회나 당대표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발언을 하면 안 곤란하시죠. 되기 때문에 조심스럽긴 합니다만은 보수의 주인이 누구냐? 우리 보수를 지지하는 국민이시죠. 예, 그렇고 어느 개인에게 뭐 누가 주인인지를 따져보자 하는 것은 조금 물론 본인을 어떤 선전하기 위한 의도는 있지만 조금 잘못된 이 주제가 아닌가 싶고요. 결국 이런 것들이 전당대회를 통해서 또 누가 당 대표로서 새롭게 당을 이끄느냐 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아마 국민과 또 당원들의 선택을 받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보수 우파의 주인이 전환길이냐 한동훈이냐 이 질문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그런가 하면 한동훈 전 대표가 이른바 반구구 연대를 구축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유승민, 안철수, 회동, 당내 합리적 보수 인사를 만나고 있다. 반구구 연대를 구축하려는 건 아니냐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런 얘기 나와요. 한동훈, 안철수, 김용태, 윤희숙 등등등 자연스럽게 이 카테고리화가 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박성민 최고 어떻게 보십니까? 뭔가 한동훈, 김문수 아닌 참신한 당의 혁신을 이끌어갈 인물 결국 국민의힘에서는 찾지 못했어요. 그렇죠. 뭐 지금 혁신이도 사실은 혁신이가 제시하는 내용들을 비대위에서 번번이 좀 이제 반박을 하거나 의원들이 좀 동의하지 않는 듯한 모습을 보이게 되면서 사실 혁신이의 행보도 좀 많이 지탄을 받고 방해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게 저는 근데 어쨌든 이렇게 한동훈 전 대표가 유승민 전 의원이나 안철수 의원을 만나고 뭐 윤희숙 의원 같은 경우에는 뭐 김용태 전 비대위원장과의 연대설 막 이런 게 불거지는 게 결국에는 어쨌든 맞서서 뭐라도 해야 된다라는 움직임이 한쪽에서 작동을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저는 기점은 부정선거 음모론이었다고 봅니다. 윤 전 대통령이 재구속이 되고 나서 특검이라든지 재판이라든지 전혀 협조를 안 하고 나가지도 않았어요. 근데 그렇게 하면서 모스탄 교수는 접견을 하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스탄 교수 같은 경우에는 부정선거를 주장해왔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전한길 씨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윤상현 의원의 토론회에 나와서 뭐 윤 전 대통령을 지키지 못해서 이게 뭐 실패를 한 거다 이렇게 지탄을 했는데 그러면서 그분은 또 뭘 했냐면 모스탄 교수랑 똑같이 집회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전한길, 윤석열, 모스탄 교수 이렇게 세 명이 약간 합작을 해가지고 일종의 부정선거 유니버스를 형성하고 그 안에 지지층들의 에너지를 담으려고 하는 듯한 시도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친윤 주류 세력들이 거기에 조금 옮겨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이고 그러다 보니 거기에 맞설 만한 무언가가 필요한데 그것이 저는 이제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이제 상식과 뭐 합리적인 주장 이런 것들로 연대를 구축해서 어떻게든지 전한길 씨와 전한길 씨 부대를 막아보려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 이 전당대회에서 어느 세력이 당선되냐에 따라서 국민의힘의 노선이 달라질 수 있겠군요. 그렇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결국 전당대회를 준비할 때는 뭐가 필요하냐면 전당대회를 준비하는 위원회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국 들어가는 게 룰 세팅을 누가 할 거냐. 룰을 누가 이제 키를 잡고 정리를 할 거냐인데 지금 보면 그게 어떤 합리적인 개혁파들의 손에 가기는 좀 어려워 보여요. 왜냐하면 지금 여전히 비대위에서도 뭐 친윤 주류가 있고 그리고 당내에서도 친윤 주류가 구심점을 갖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룰 세팅이라든지 룰과 관련해서 뭐 한동훈 전 대표 측에서 요구하는 내용이나 이른바 뭐 혁신, 개혁 뭐 이런 것들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내용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도 높다 그렇게 보입니다. 핫피플 전해드렸습니다.